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을까 가슴 졸이는 요즘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힐링이 됐으면 해서 과거 제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떤 기적이냐고요? 글쎄요. 악연으로 만났던 사람 덕분에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면 될까요? 비록 글솜씨는 없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초년 인생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쭉 외롭게 컸고요. 고물상하는 아버지 때문에 학창 시절 내내 친구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자기 생일에 반 친구들을 전부 집에 초대했죠. 저만 쏙 빼고 말이에요. 속상한 마음에 왜 나는 안 부르냐 물어보니 걔가 그러더군요. 너네 아빠 고물 파는 거지잖아. 넌 거지 딸이고. 우리 엄마가 거지랑은 놀지 말랬어. 그 천진하면서도 잔인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뒤로도 전 줄곧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고요. 결국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죠. 아버지는 다행히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꼭 학교를 다녀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집에서 마냥 놀고 먹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편의점 근처에 나이트와 술집이 많아서 유독 남자 손님 비율이 높았는데요. 여중여고를 다녔던 터라 남자의 면역이 없어서 그랬는지 손님들 상대하는 게 유독 고역이더군요. 개중엔 저를 만만하게 보고 술 한잔 하자는 둥, 연락처 좀 알려달라는 둥 가짜는 수작을 거는 아저씨들도 있었어요. 그럴 땐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힘들 것 같다고 돌려 말하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저는 평일 오후 시간에만 근무했는데요. 사장님이 갑자기 알바생 한 명이 그만뒀다면서 주말 심야 시간대 대타를 해달라 하더군요.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열이나 응급실에 왔다면서요. 사장님이 그동안 워낙 제게 잘해주셨던지라 고민하다 알겠다고 했죠. 출근하니 얼굴이 익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교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오래 일한 사람이었는데 워낙 덩치가 크고 무뚝뚝해서 사적으로 말을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시나 저를 보더니 별다른 인사도 없이 바로 시제 점검부터 하더군요. 괜히 민망해진 저는 돈을 세는 남자 옆에서 원래 사장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제가 땜빵하게 됐어요. 하고 주절주절 말을 뱉었죠. 남자는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한마디 뱉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 뒤로 남자는 곧장 퇴근해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가져온 책도 읽고 중간에 들어온 물건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심야 시간대는 오후 알바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아서 청소와 물건 정리가 주된 업무였는데요. 그마저도 다 끝나니 시간이 어찌나 안 가던지요. 너무 심심해서 차라리 손님이라도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마침내 문을 열고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찌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멀리서부터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아저씨는 매대는 둘러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카드를 던지면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진상은 익숙했기 때문에 별말 없이 아저씨가 달라고 하는 담배를 꺼냈어요. 그리고 카드로 계산한 뒤 영수증과 같이 돌려주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제 손목을 낚아채더군요. 넌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 알바생 바뀐 거야? 당황한 저는 대답할 생각도 못하고 손목부터 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꼼짝도 않더군요. 저기요, 이 손 좀 놔주세요. 아니, 누가 잡아먹는데? 손 한 번 잡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기집애처럼. 아저씨의 말에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때까지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갑자기 아저씨가 징그러운 미소를 짓더군요. 뭐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남자랑 만나본 적이 없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순진한 아가씨 같은데. 어떻게, 이 아저씨랑 한번 만나볼래? 아저씨가 보기엔 이래도 꽤 괜찮은 남자야. 왜 이러세요? 일단 이 손부터 놔주세요. 아따, 아직 젊어서 그런지 손도 보들보들하네. 급기야 그 아저씨는 제 손을 은근하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편의점마다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달려오는 경보장치가 있다는데 저희 땐 그런 게 있었나요? 그저 지나가는 행인 누구라도 구해주길 바라면서 벌벌 떨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보통 낮 시간대에는 금방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럼 괜한 수작을 걸던 남자들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떨어져 나갔고 말이에요. 그런데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좀처럼 다른 손님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저씨는 점점 과감하게 제게 추근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일 언제 끝나? 아저씨랑 같이 술 한잔 할래? 응? 아저씨는 급기야 팔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절로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웬 남자가 성큼성큼 계산대 쪽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누군가 했더니 아까 그 교대했던 그 남자 동료였어요. 상욱 씨, 여긴 어떻게? 이 시간대 이상한 손님들이 종종 오거든요. 미정 씨 혼자 드는 게 좀 불안하다 했더니만 역시나. 어이 아저씨, 엄한 개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남자는 그 아저씨를 제게서 떼어놓더니만 그대로 문 쪽으로 밀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감히 손님한테 이래도 돼? 손님이 손님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진짜 경찰서 가서 잘잘못 한번 가려볼까요? 아저씨 아주 제대로 콩밥 한번 먹게 해줘?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 그냥 아가씨가 내 딸 같은 마음에. 누가 딸한테 그렇게 더럽게 추근덕거려?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꺼져요. 아님 나랑 경찰 없이 한번 붙어볼래요? 남자는 아저씨를 향해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하더니만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남자는 그런 아저씨 등에 대고 다신 오지 마요.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고 고함을 쳤죠. 그렇게 아저씨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자 남자는 뒤늦게 내게 눈길을 줬어요.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던 생수 한 병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이거 좀 마셔요.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남자의 그 말에 그제야 긴장이 확 풀리더라고요. 저는 창피한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죠. 남자는 별다른 말 없이 그런 저를 묵묵하게 지켜봐줬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달래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더군요. 다 울었어요? 어느덧 제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남자가 물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붉어지더군요. 네, 갑자기 울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원래 내가 대타를 띄웠어야 하는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 거절했거든요. 근데 미정 씨가 대타라고 해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부하다 잠깐 들린 건데 와보길 잘했네요. 알고 보니 남자는 인근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대타를 거절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펑 미안해하더군요. 무서운 인상과는 다르게 참 마음씨 착하고 좋은 남자였죠. 마치 동화 속 기사님 같았다고나 할까요? 남자의 면역이 없던 제가 그에게 호감을 품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죠. 홀로 그를 짝사랑하던 저는 크리스마스에 용기를 내서 고백했고요. 믿을 수 없게도 그는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글쎄, 그날 이후로 자기도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지 뭐예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하니 거절당하면 둘 중 한 명은 편의점을 그만둬야 할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럼 영영 못 보게 되는 거니까 두려웠다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참 소심하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저만큼이나 연애 경험이 없더라고요. 신입생 때 선배와 한 달 정도 짧게 사귀었던 걸 제외하면 제가 첫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연애 초보들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 서로 바라는 건 많고 그런 주제에 그걸 말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고 연애하고 2, 3년 차 때까진 참 징글맞게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기한 건 누구도 먼저 헤어지자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겠죠. 은연중에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물류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무렵 갑자기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랑 결혼하자고? 진짜? 그럼 가짜로 청혼하는 사람도 있냐?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우리 사귄 지 벌써 4년째인데. 물론 네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난 너 말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만날 마음 없어. 너도 그렇지 않아? 참 멋대가리 없는 청혼이었죠. 그 흔한 사랑한다는 말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참 남자친구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결혼한다면 자기랑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자기네 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너처럼 참하고 얌전한 여자가 어딨다고. 그치만 난 겨우 편의점 알바나 하는 중졸인데 자기는 아버지랑 같이 사업하잖아. 또 우리 아버지는 고물상하는데 그것도 싫어하실 것 같고. 학창 시절에 워낙 아버지 직업으로 놀림을 많이 받아서일까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걱정 말라면서 그런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외적인 조건 보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 아니야. 너랑 사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셨다고. 아버님 고물상하는 것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럼 이미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자. 응? 남자친구의 말에 전 용기를 내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동안 절 보자고도 안 하셨지만 헤어지란 말도 없으셨기에 내심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마주한 예비 시부모님은 그런 제 기대를 산산히 부서뜨렸습니다. 두 분은 제게 어서 오라며 인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우 세트와 꽃다발을 사갔었는데 선물이라며 내밀어도 고맙다 말 한마디 없으시더군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흘낏거리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놓고 혀를 차셨죠. 어찌나 가시방석이던지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온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마침내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우리 상욱이랑 같은 학교는 아닌 것 같고. 남자친구가 이미 다 말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다시 제 학력을 물어보더라고요. 잔뜩 쫄아서 간신히 입을 열었죠. 아, 그게 대학은 따로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자퇴했거든요. 자퇴? 어쩌다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좀 당해서요. 아니, 고작 그런 걸로 학업을 포기하다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으라는 듯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다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쭉 아버지 손에 큰 거예요? 네, 아버지가 키워주셨어요. 고물상은 설마 아직도? 네, 계속 하고 계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 직업을 못마땅히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부러 허리를 꼿꼿하게 펴봐도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미 다 아는 걸 뭘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 이제 그만해.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왈칵 성을 내더군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어련히 알아서 헤어질 거라고 반대하면 더 불타오를 거라면 말리던 너희 아버지 말을 들은 내가 바보였지. 진작에 못 만나게 갈라놨어야 하는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물론 남자친구까지 깜짝 놀랐어요.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지금까지 미정이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한 게 그래서였어? 그래. 그럼 설마 저런 중졸의 고물상 집 딸내미를 좋다고 할 줄 알았니? 긴 말할 것 없고 당장 헤어져.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죠. 시아버지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고 말이에요. 그렇게 텅 빈 식탁에 남자친구와 단 둘이 남겨졌는데 어찌나 스스로가 비참하고 초라하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말씀대로 하자 한마디 던지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자친구가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오더니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미정아. 우리 부모님이 설마 너한테 이럴 줄은. 내가 면목이 없다. 자기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네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저를 향한 남자친구의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었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기어이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하더군요. 변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반지하 방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의절하겠다면서 버티더군요.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그렇게 나오자 결국 먼저 백기를 든 건 예비 시부모님이었어요. 결국 마음대로 하라면서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정식으로 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마침내 부부 사이가 됐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내건 조건 중 하나가 합가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예비 시부모님이 살던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들어갔는데요. 함께 사는 게 힘들 거라고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우선 같이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부터 내보냈어요. 모든 집안일은 다 제게 시키겠다는 엄포나 다름없었죠.
애미 없이 자랐는데 어디 살림이나 제대로 할 줄 알겠니? 내가 직접 끼고 가르칠 테니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렴. 네, 어머님.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말로는 가르쳐주겠다 해놓고 시어머니가 실제로 뭘 하는 건 없었어요. 그저 제 옆에서 모욕 섞인 잔소리나 해댈 뿐이었죠. 넌 무슨 여자애가 밥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니? 너희 시아버지 이렇게 찐밥은 안 드시는 건 몰라? 이래서 애미 없이 자란 애는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바깥 사도는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애미가 없으면 다른 여자라도 들여서 제대로 키웠어야지. 저를 향한 비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물론 돌아가신 엄마까지 욕하는 건 너무 큰 상처더군요. 매일 밤 백인릿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제가 노력하면 조금만 더 살갑게 다가가면 시부모님도 언젠가는 제게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시부모님은 다정하게 말 한 번 걸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했고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온갖 집안일을 시키면서 있는 대로 모욕을 줬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날들이었네요. 믿음직스럽던 남편도 정작 결혼 후에는 별다른 힘이 돼주지 못했죠. 남편이 나서면 나설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거든요. 맘 같아선 분가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네요. 다달이 시아버지가 월급조로 주는 돈이 없으면 저희 부부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미정아. 아버지 회사 완전히 물려받으면 그때 우리 분가하자. 어느 날 또 혼자서 울고 있던 저를 달래주며 남편이 말했어요. 그때부터 제 유일한 희망은 남편이 하루빨리 시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정정하고 일욕심이 많던 시아버지는 좀처럼 은퇴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한솥밥 먹은 세월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나니 참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좀처럼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남편이 온전히 회사를 이끌어야 했으니까요. 생각보다 시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까지 회사 일로 씨름했고요. 휴일도 반납한 채 죽어라 일했죠. 그렇지만 노력만으로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긴 역부족이었나 봐요.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죠. 결국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회사는 완전히 부도 처리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매사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세상을 비관한 채 술만 마셨죠. 그런 남편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쯤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가 갑작스럽게 유산하고 말았거든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 버린 아기를 생각하면 도무지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하긴커녕 탓하기만 하셨답니다. 오죽 멍청하면 뱃속에 있던 애를 잃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그렇게 가버렸지. 사업은 망했지. 손주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지. 아주 집안에 망조가 단단히 들었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데 참 웃기죠. 제게 저도 모르는
악바리 근성이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굴면 굴수록 보란듯이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선 술만 마시는 남편을 일으켜 회사 부도로 생긴 손해가 얼만지부터 알아봤어요. 다행히 살던 집과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처분하면 해결할 수 있겠더군요. 평생 살던 대골 같은 집을 팔아야 한다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대로는 빚 때문에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낡은 전세 빌라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리고 빚잔치하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끌어모아 작은 식당을 차렸죠. 시어머니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해서일까요? 그 사이 제 요리 실력이 부쩍 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남편의 사업 감각까지 더해지자 제법 장사가 되더군요. 그러다 한 반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지역신문에 맛집으로 소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말았죠. 점심시간대에는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1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일손이 부족해 부랴부랴 직원을 더 뽑고요. 가게도 2층까지 확장했네요. 그렇게 제 인생도 봄날의 꽃처럼 활짝 필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출근도 잘 안 하고요. 주말엔 친구들과 낚시한다며 외박도 곧잘하더군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머리를 하고 새 옷을 사는 등 부쩍 멋을 부리기 시작했죠.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감이었죠. 불안을 못 이긴 저는 남편이 씻는 틈을 타 핸드폰부터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엄한 사람을 의심했구나. 민망하면서도 안심이 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까요? 모처럼 만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남편 차를 타고 온 가족이 외출한 날이었어요. 따로 식당을 예약해둔 터라 내비게이션에 그 식당 주소를 입력했는데 이게 웬걸. 최근 목적지에 낯선 오피스텔 주소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해서 그 주소를 황급히 삭제해버렸지만 그래서 더 의심이 갔죠. 저는 태어난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그 주소를 외워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또 외박한 틈을 타 그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가봤죠. 그 오피스텔 앞에서 얼마나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해질 무렵 익숙한 차 한 대가 그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바로 제 남편 차였죠.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더니만 웬 젊은 여자와 같이 내리더군요. 오빠 피곤하지? 채희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고생했어. 아이, 피곤하긴. 우리 채희 오늘 재밌었어? 응, 완전. 가방도 고마워. 잘 쓸게. 상간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을 흔들어 보였어요. 딱 봐도 고가의 명품이더군요. 연애 촛대를 제외하곤 생전 제게 꽃 한 송이 선물한 적 없던 남편이라 그걸 보니 눈이 확 돌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저는 짐승만도 못한 년놈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제야 제 존재를 눈치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전 그대로 남편의 뺨을 연거푸 서너 대 때렸어요. 그리고 경악하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난동을 부렸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자를 넘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충격적인데 더 경악스러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글쎄 남편이 저를 확 밀어버리고 상간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채희한테 이러지 말고 나한테 다 풀라고.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 울음 섞인 말에 움찔한 것도 잠시. 남편은 이내 표정을 굳혔어요. 그리고는 개만도 못한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미안해, 미수가. 근데 나 차이 사랑한다. 언제 말하면 좋을지 고민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우리 이혼하자. 나 네가 더는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우리 사이에 애라도 있으면 정이라도 붙여서 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쯤에서 그만 서로를 위해 정리하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니? 아버님 사업 다 말아먹고 반병신처럼 있던 인간 일으켜서 식당하자 했던 게 누군데? 내가 없었으면 당신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남편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긴 했던가 봐요.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이번엔 상간녀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요, 아줌마. 우리 오빠가 아줌마 싫다잖아요. 추하게 그만 매달리고 이제 그만 우리 오빠 놓아주시죠. 그 잘난 식당 아줌마 없어도 오빠랑 나 둘이서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으니까. 뭐가 어째? 남의 남자하고 붙어먹은 주제 부끄러움도 모르고 뭘 잘났다고 입을 놀려? 기가 막혀. 아줌마, 눈 있으면 좀 보세요. 외모, 나이, 몸매 뭐 하나 저보다 나은 게 없는데 이렇게 미련 떨 시간에 외모나 가꾸세요. 상간녀의 모욕적인 말에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편을 들긴커녕 오히려 그런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바보 같은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눈물을 꾹 참고 홀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집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탓하긴커녕 편들기 바쁘더군요. 네가 진작에 잘했어 봐. 상욱이가 다른데 눈을 돌렸겠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이거사.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핀 게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든? 너한테도 잘못이 있다 이거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생전 저한테 마음 안 주고 모질게만 굴던 것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그이가 바람난 것까지 제 탓을 하시다뇨? 전 시어머니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대거리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요? 상간녀와 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정했는지 손에는 이혼 서류까지 들고 있더군요. 내가 여기 순순히 도장 찍어줄 것 같아? 당신도 그 여자도 가만 안 둘 거야. 세상에 어느 천치가 바람핀 남편과 곱게 이혼해 주겠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내연녀에게 간통죄와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참 무서울 만큼 치밀한 사람이더군요. 핸드폰이 깨끗할 때부터 눈치챘어야 하는데 바람핀다는 증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저를 엮고소하더군요. 남편은 어리석은 싸움 그만하고 이쯤에서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에 지쳐있던 저도 그쯤 되니 모든 걸 놓고 싶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과 합의 이혼했고요. 가게도 고스란히 남편에게 넘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마냥 저를 버리진 않았던가 봐요. 남편은 상간녀와 재혼한 뒤 떵떵거리며 잘 살긴커녕 가게를 쫄딱 말아먹었고요. 채 2년도 같이 못 살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천년의 사랑인 것처럼 굴더니만 참 우습더군요. 지인에게 건너 듣기론 그 뒤로 집에만 틀어박혀 또 술만 퍼마신다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말이죠. 안쓰럽긴커녕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저도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친정의 몸을 을탁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죠.
그 사이 세월은 왜 그리도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던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요. 전 중년의 아줌마가 돼 있었죠. 그런데 그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던 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선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 중이라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버지는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둔 것이 없었어요. 몰랐는데 이 암 치료라는 게 참 돈이 많이 들더군요. 당장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치만 20년 넘게 집에만 있던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다행히 지인 소개로 급한 대로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죠. 투병하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고물상 걱정만 하셨어요. 평생 목숨처럼 아끼며 읽어온 삶의 터전이니 그럴 만도 했죠. 다행히 결혼해 나가 살고 있던 동생이 고물상을 대신 봐주기로 했는데요. 알고 보니 고물상은 돈이 되긴커녕 오히려 다달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버텼던 게 용하다 싶을 정도였죠. 고물상 유지비에 아버지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도저히 제 벌이로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와 동생은 고물상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돈으로 빚 잔치를 한 뒤 조금이나마 남는 게 있다면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기로 했죠. 사실 그럴 만큼 돈이 남을지는 의문이었어요. 고물상 있는 자리가 그렇게 목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건물이며 설비며 너무 낡아서 처분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째요.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싶었죠. 아버지도 딸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일까요? 별말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물상을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이 일이 생겨 제가 하루 고물상에 나가 있었는데요. 점심때쯤 되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르신들에겐 유독 인심이 후하셔서 다른 곳보다 폐지값을 더 많이 쳐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할머니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거예요. 살짝 치켜 올라간 눈초리며 코 옆에 점까지 자꾸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그건 그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나 봐요. 절 보더니만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까지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네가 여긴 어떻게?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처음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전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쉬운 거 하나 없이 떵떵거리며 살던 분이 왜 폐지나 줍는 처지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나이가 너무 들어 더는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과거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당장 꺼지라며 쫓아내야 마땅했죠.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아니면 저도 나이를 먹어서 유해졌기 때문일까요? 성성한 백발에 잔뜩 여윈 시어머니를 보니 차마 모진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쳐다만 봤죠. 그런 제 시선을 어떻게 해석한 걸까요? 우물쭈물하던 전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변명 같지만 그동안 네 생각하면서 참 많이 후회했었어. 아마 하늘이 지난 죄를 참회하라고 날 여기로 보냈나 보구나. 나이를 먹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시어머니 역시 20년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2배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옛날 일을 따지고 들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됐어요. 예전 일은 잊고 밥이나 한 끼 드시고 가세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눈을 크게 뜨더니만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니다, 아가. 내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평생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용서를 비마.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킨 다음 고물상 뒤편에 난 작은 방으로 모셨죠. 아버지가 지내던 곳이라 부엌이며 간단한 세간살이가 딸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위한 밥상을 차렸네요. 뭐 대접할 것도 없어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에 된장찌개 하나 급하게 끓여낸 게 전부였지만요. 어서 드세요. 새벽부터 폐지 주우러 다니느라 아직 한 끼도 못 드셨죠? 그래, 고맙다. 잘 먹음마. 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어요. 하지만 목이 콱 메이는지 좀처럼 넘기질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이는 잘 지내고요? 궁금했던 전 남편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상욱이 4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경화로. 끝까지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지. 설마 전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상욱이 때문에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땐 내가 너무 내 아들 귀한 줄만 알아서 널 많이 서운하게 했지. 그래선 안 됐는데. 미안하다. 됐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바깥사도는 잘 계시고? 시어머니의 말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머뭇거리다 아버지가 지금 폐암 투병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한때 한솥밥 먹던 사이라서일까요? 남에게는 말 못하고 쌓아만 뒀던 구구절절한 속사정이 쉽게 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구한 문제며 고물상 처리 문제며 그동안 혼자 알아왔던 걸 한탄하듯 전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고물상도 곧 처분할 예정이에요. 대부분 빚이라 푼돈밖에 못 건지겠지만 그걸로라도 아버지 병원비를 대야 해서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앞으로는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아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힘주어 잡더군요. 그동안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짐승도 은혜는 갚을 줄 안다는데. 이렇게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준 너를 내 잊지 않음마. 어떻게든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전 시어머니의 말은 감동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생계가 어려워져 폐지를 줍고 있는 시어머니에게서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치만 내색하지 않고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네가 못 믿는 건 안다. 그래도 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먹은 밥값만큼은 꼭 돌려주마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밥 한 공기를 묵묵히 다 비우고 일어섰고요. 나중에 또 보자는 인사를 남긴 뒤 떠나갔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제 인생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이튿날 저는 평소처럼 건물 청소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복도 계단부터 쓸고 닦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돼 동료들과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띵동 핸드폰 문자 알림이 오지 않겠어요? 은행 입출금 통지 문자였죠. 아직 대출 이자 빠져나갈 때가 아닌데 싶어 눌러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글쎄, 제 계좌로 무려 5억이라는 큰 돈이 입금돼 있지 뭐예요. 몇 번을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란 마음에 입금자 명을 확인해보니 글쎄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가 들어있더군요. 경악한 저는 바로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연락처가 그대로였는지 전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님, 지금 혹시 제 계좌로 돈 보내신 거예요? 5억이 들어왔던데.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긍정했어요. 그래, 맞다. 어제 네가 차려준 밥값 내가 꼭 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누가 밥값으로 5억을 줘요? 이렇게 큰 돈을 대체 어디서? 어머님, 그 이 죽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폐지주로 다니신 거 아니에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랬지. 그런데 최근에 내가 폐지 줍다가 웬 술 취한 놈한테 복권 한 장을 받았지 뭐냐. 안 받는다고 했는데 한사코 손에 쥐어주더라고. 낙하지라면서. 뭐 이런 이상한 놈이 다 있나 했는데 글쎄 그게 덜컥 1등에 당첨됐어. 처음에 그걸 알았을 땐 남편, 자식, 며느리 다 잃고 이제와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하늘이 널 도우라고 그랬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머님 돈이잖아요. 그건 네 돈이나 다름없어. 옛날에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풍비박산 났을 때 그거 일으킨 게 너 아니냐. 근데 못난 내 아들놈한테 가게까지 뺏기고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 이제라도 이렇게 너한테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바보같이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간신히 울음을 참고 다시 입을 열었죠.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이 돈은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 받아둬.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돈 다 저승에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이제라도 이렇게 빚 갚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 제발 받아줘.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감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쌓여있던 빚부터 갚았고요. 밀린 아버지 병원비도 해결했죠. 물론 고물상을 부동산에 내놨던 것도 취소했네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고물상을 처분해야 한다는 게 많이 힘드셨던가 봐요. 그 뒤로는 이상하게 모든 일이 술술 풀렸어요.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치고 쾌차하셨고요. 요즘도 고물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만 정리하고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평생 지켜온 일터라 그런지 정떼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의사 선생님도 삶에 활력을 주는 목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건 괜찮다고 해서 당분간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종종 고물상에 얼굴을 비추고 계세요. 전처럼 소일거리로 폐지를 주우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하고 수다도 떨 겸 제 얼굴도 볼 겸 해서 오신답니다. 해묵은 감정을 싹 털어내고 새롭게 인연을 맺어서일까요? 이젠 시어머니가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고맙고 죄송할 따름이죠. 또 저는 전 남편과의 상처를 뒤로하고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소개해준 남잔데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는데 아버지까지 나서서 자꾸만 만나보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2살 연상의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저처럼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얼굴만 보고 일어나려 했는데 상대의 적극적인 대쉬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통하는 부분도 많죠. 늦지막한 나이에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요. 다 늙어서 육아하려니 참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옥 같던 모유 수유에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들이 어느덧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간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시어머니는 마치 친손주처럼 제 아들도 예뻐해 주신답니다. 남편은 아예 제 장모님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 또한 제 친정 엄마처럼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에겐 그 정도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곧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라 글을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